뭐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어제 한 병원에서요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어떤 일입니까? 네, 바로 어제 2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백병원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인데요. 네. 이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병원으로 돌진을 해서 건물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추락을 합니다. 아유, 네. 네, 여기는 이제 여성 운전자와 또 여성의 아들, 10살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네. 둘은 뭐 가벼운 경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 차량이 건물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네. 주변에 있던 이 시민 6명이 함께 아유, 다쳤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한 명은 또 골절상을 입어서 현재 아유.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당시 이 건물 굉장히 이 분위기가 아수라장이 됐고 네. 또 유리문과 이 차량이 떨어지는 계단도 네. 심하게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 화면만 봐도요, 김복준 의원님. 저는 마치 이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 안 듣고 저것만 봤으면 요즘은 저런 이제 전시도 저렇게 좀 하잖아요. 일부러 저렇게 차를 전시해 놨나 예술 작품으로 그렇게 착각할 정도 저렇게 서 있어요. 네, 근데 저 뭐 시민분들 다쳤다고 하는데 병원에 찾았던 저 계단에 계셨던 분들 다치고 하마터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네. 고의는 아닐 겁니다. 네. 만약에 왜 고의가 저는 아니라고 우선 딱 생각을 했냐면 네. 자신의 아이들 10살짜리 뭐 어린아이들이 2명 네. 타고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또 여성 운전자라고 얘기하셨죠? 네. 그렇다면 저건 고의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바로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분이 아마 그 어떤 정차를 하고자 브레이크를 조작한다는 게 악셀을 밟는 바람에 가속해가지고 뛰어들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현재 추정은 됩니다. 네. 예. 지금 부상을 당한 시민분들 그리고 운전자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의 10살 된 아들이 그 차량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총 8명 모두 지금 부상을 당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생명은 지장 없다고 하는데 당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경찰 얘기를 들어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이 그 오늘 그 병원 진료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병원 앞에 본관 앞에 그 회전 교차로가 있거든요. 그 회전 교차로를 돌다가 그 앞쪽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차된 차량 그 뒷 범퍼를 받고 나서 병원 그 본관 옆에 현관 옆에 유리문을 뚫고 차량이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음주는 저희가 가가지고 그분 처음에 이제 응급실에 갔을 때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감지는 안 됐어요. 그 음주는 안 하는 상태인 것 같고요. 기부스한 건 맞아요. 그분이 기부스를 했어요. 다리에 종아리 부분에 기부스를 한 것만 가지고 운전 미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경찰분의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해당 병원 본관 앞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큰 도로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큰 그 나무 같은 걸 심어놓은 그 로타리 역할하는 거기에 이제 회전 교차로가 병원 앞에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쭉 이 차량이 돌다가 갑자기 그렇게 돌진했다는 게 지금 경찰의 얘기입니다. 회전 교차로가 있었는데 그 돌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경찰 지금 그래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차된 차량 뒤 범퍼를 받고 나서 본관 옆에 현관으로 유리문을 뚫고 차량이 지금 이제 추락한 그런 사고인데 김성수 평론가님 일단 지금 경찰도 신중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두 개 아닙니까? 하나는 운전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게 되는 경우. 네. 그래서 지금 주변에 그 여러 제보자들이 이분이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는 제보를 막 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그걸 확인한 것이고. 그러니까 네. 깁스를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깁스한 상태에서 그 브레이크와 악셀을 자기가 다리의 감각이 둔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잘못 밟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건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혹시라도 급발진의 가능성이 또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러다가 이제 급발진이 딱 됐다고 하면은 정말 맹렬한 속도로 그냥 바로 회전 교차로를 뭐 이렇게 그 미끄러지듯이 돌았을 테고 네. 그거를 운전을 하다가 그나마도 그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다가 건물로 뛰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경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한 다음에 사고 원인을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요 김복준 의원님 경찰 얘기 중에 앞서 그
병원 본관 앞에 이 커다란 회전 교차로 혹시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악셀 조작을 잘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실은 네. 회전하면서 도는데 네. 이게 우리가 운전을 하면 아주 숙달된 사람들은 이거 직진할 때 편하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도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아하. 게다가 또 이분이 뭐 깁스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 있었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아마 현장에 뭐 CCTV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정확한 이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가속 페달을 이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여부를 보려면 백등을 봐야 되는데 아하. 그 백등을 지금 파악할 수 있는 CCTV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뭘까요? 그 주변에 다른 차량들의 블랙박스가 블랙박스.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전부 수집해가지고 네. 확인을 해보면 네. 이분이 브레이크를 작동했었는지 그대로 그냥 진행했는지 네. 이런 거 등등이 나올 겁니다. 네. 예. 박 소장님, 지금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이 해당 여성 운전자 그리고 그 아들, 10살짜리 아들 두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도 상당히 지금 정신적 공황이 왔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저께 저도 이 사건을 보고 사진을 봤어요. 네네. 그렇게 좀 키워서 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놀라고 있더라고요. 운전자가 아하. 계속 이렇게 입을 그러니까요. 막고 있는 듯하게 보이고 굉장히 지금도 충격으로 놀라서 진술을 못하고 있다라고는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얼음 상태, 프리즈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얼어버리는 거죠. 모든 사고나 이제 진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는데 네. 본인과 본인 아들의 안위도 굉장히 걱정스럽겠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지금 6명, 7명이 그러니까. 다친 걸로 알고 있고 네. 2명 정도는 중상이라고 이제 아이고. 어느 정도 중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상이라는 네.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적 부담감은 강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부주의도 있기 때문에 감당할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네. 정말 지나가다가 이 차를 들이받아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그 정신적인 충격과 육체적인 충격을 같이 감당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보고 있었던 10살의 어린이도 아이고. 사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만한 일을 겪은 거거든요. 네. 엄마가 실수를 했고 나도 횡명에 위험했고 또 다른 네. 사람이 다치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건 가해자건 모두 네. 정신적인 어떤 외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홍수민 아나운서 설명해 드렸지만요. 이 50대 운전자 여성과 그리고 같이 탔던 10살 아들 외에도 주변에 있던 6분이 지금 부상을 입으셨는데 4분은 그나마 경상이고 한 분은 다리 골절. 아우 정말 이거 진짜로 불편하시고 지금 통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머리에 부상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 6분의 부상이 중요하지 않다, 뭐 간과해야 된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 앞서 박 소장님 말씀처럼 무엇보다 아이의 앞으로의 심리 상태, 이 정신적 공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지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또 따뜻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사고 원인은 여전히 경찰이 신중하게 조사 중인데 일단 현재까지의 사고 원인 파악된 내용 경찰 얘기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분 차량 블랙박스는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그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요. 그리고 병원 측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네. CCTV 자체가 거기 사고 난 지역을 비추는 CCTV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귀를 의심케 합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예. 요즘 같은 세상에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없대요. 이거 그러면 이거 없는 차들도 덜어 있습니다. 있어요? 아주 구형차들. 예,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차가 좀 낡은 그래요? 차인 경우, 그리고 또 이제 배터리에 부담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네. 블랙박스를 계속 켜놨을 때 네. 방전이 돼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이 이제 통계적으로 좀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 그런 위험들 때문에 블랙박스를 갖다가 좀 안 달거나 제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뭐 사실 블랙박스를 달았을 경우에 이득이 더 많이 있어야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쪽에서 요즘에 뭐 약간 그런 혜택들을 갖다 주는데 그런 혜택들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해야 네. 범죄 예방이라든가 맞아요. 혹은 이런 사고에 있어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김복중 의원님, 예.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도 없고, 그리고 이 사고가 난 곳이 하필이면 CCTV 사각지대였고, 네.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가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애먹죠. 생각입니다. 네. 예, 뭐 이건 당연히 애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주변에서 이 돌진할 때 봤던 목격자, 네. 목격자도 찾아야 될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을 지나가던 블랙박스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 그 차량들을 찾으면 네. 이분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었는지 여부, 뭐 이런 거 등등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요즘 차는 뭐 사실 뭐 10대 중 한 8대 정도는 네. 블랙박스를 부착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찰에서 좀 신중하게 찾으면 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제가 네. 이 기사에 달린 어떤 댓글 등을 좀 읽어봤는데, 이 여성 운전자가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혹시 법적으로 혹시 뭐 법을 위반한 거 아니 논란이 되고 될 소지는 없네 이런 의견을 올려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몸이 불편한 환자분 같은 경우도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하고 졸음운전 같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그렇죠. 위급한 순간에 좀 제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게 재판으로 갔을 때 이런 부분은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재판부에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다리에 깁스를 했는데 왜 운전하셨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과실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본인이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이 굉장히 나중에 불리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네. 뭐 음주운이라든지 뭐 중환호침범 같은 그런 중과실이 아니면 또 면책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차제에 사실 운전면허가 우리나라가 너무 쉽게 발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운전면허 발급도 좀 엄격하게 할 것이고 나중에 이제 갱신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당분간은 좀 운전을 좀 못하는 그런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급박한 상황이 본인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천만다행으로 이나마 그러면 이 정도에서 그쳤기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찰이 철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 주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전 미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경찰분의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해당 병원 본관 앞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큰 도로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큰 그 나무 같은 걸 심어놓은 그 로타리 역할하는 거기에 이제 회전 교차로가 병원 앞에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쭉 이 차량이 돌다가 갑자기 그렇게 돌진했다는 게 지금 경찰의 얘기입니다. 회전 교차로가 있었는데 그 돌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경찰도 지금 그래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차된 차량 뒤 범퍼를 받고 나서 본관 옆에 현관으로 유리문을 뚫고 차량이 지금 이제 추락한 그런 사고인데 김성수 평론가님 일단 지금 경찰도 신중하게 뭐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어제 한 병원에서요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어떤 일입니까? 네, 바로 어제 2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백병원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인데요. 네. 이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병원으로 돌진을 해서 건물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추락을 합니다. 아유, 네. 네, 여기는 이제 여성 운전자와 또 여성의 아들, 10살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네. 둘은 뭐 가벼운 경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 차량이 건물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네. 주변에 있던 이 시민 6명이 함께 아유. 다쳤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한 명은 또 골절. 그러면 네. 자신의 아이들 10살짜리 뭐 어린아이들이 2명 네. 타고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또 여성 운전자라고 얘기하셨죠? 네. 그렇다면 저건 고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바로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분이 아마 그 어떤 정차를 하고자 브레이크를 조작한다는 게 악셀을 밟는 바람에 가속해가지고 뛰어들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현재 추정은 됩니다. 네. 예. 지금 부상을 당한 시민분들 그리고 운전자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의 10살 된 아들이 그 차량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총 8명 모두 지금 부상을 당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생명은 지장 없다고 하는데 당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경찰 얘기를 들어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이 그 오늘 그 병원 진료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병원 앞에 본관 앞에 그 회전 교차로가 있거든요. 그 회전 교차로를 돌다가 그 앞쪽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차된 차량 그 뒷 범퍼를 받고 나서 병원 그 본관 옆에 현관 옆에
유리문을 뚫고 차량이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음주는 저희가 가가지고 그분 처음에 이제 응급실에 갔을 때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감지는 안 됐어요. 그 음주는 안 하는 상태인 것 같고요. 기부스한 건 맞아요. 그분이 기부스를 했어요. 다리에 종아리 부분에 기부스를 한 것만 가지고. 상을 입어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당시 이 건물 굉장히 이 분위기가 아수라장이 됐고 네. 또 유리문과 이 차량이 떨어지는 계단도 네. 심하게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 화면만 봐도요, 김복준 의원님. 저는 마치 이 홍수민 아나운서 설명 안 듣고 저것만 봤으면 요즘은 저런 이제 전시도 저렇게 좀 하잖아요. 일부러 저렇게 차를 전시해 놨나 예술 작품으로 그렇게 착각할 정도 저렇게 서 있어요. 네. 근데 시민분들 다쳤다고 하는데 병원에 찾았던 저 계단에 계셨던 분들 다치고 하마터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네. 고의는 아닐 겁니다. 네. 만약에 왜 고의가 저는 아니라고 우선 딱 생각을 했는데